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AI 낙관론이란 프레임은 잘못되어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AI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AI 낙관론자라던가 비관론자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AI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낙관론자인가 비관론자인가를 묻기도 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얀 루군 같은 AI 전문가는 보통 낙관론자로 이야기됩니다. 제프리 힌턴 같은 AI 분야의 선구자는 AI의 위험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니 비관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피엔스를 써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낙관론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나는 비관론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낙관론이라던가 비관론이라는 구분은 그 자체가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도 부작용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한 해에 전 세계에서 135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자동차가 만드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100년이나 200년 전에 사람에게 미래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전쟁보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35만 명을 죽일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과거의 사람은 자동차라는 것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미래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동차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자동차를 쓰지 말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 자동차를 쓰지 않고 다시 말이 끄는 마차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경제적 문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자동차가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AI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할 때보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기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대단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를 AI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 지금의 세계가 나름대로 문제가 없고 있는 문제들도 지금의 방식대로 해서 해결 가능한 것 같다면 혁명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급할 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금의 세계가 문명적 위기에 있으며 그것이 가진 문제들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꼭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AI는 인류의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AI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지금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AI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패러다임이란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의 문명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법도 복잡하고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한 나머지 언론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넘어 인구 문제나 자원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며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는 일의 의미를 이 복잡한 세상에서 찾기가 힘드니까요. 연금이 든든하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닐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은 사회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은 지금 우리가 가진 문명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지금의 과학 문명은 모두가 전문화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젠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년씩이나 학교를 다녀도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으니 교육비도 감당이 안 되고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뭘 하건 기억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AI는 모든 데이터화된 행동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일단 AI가 널리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많이 바꿔야 합니다. 회사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다 바뀔 겁니다. AI가 널리 쓰이는 사회로 바뀌는 것은 말하자면 예전에 왕국에서 왕을 섬기면서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공화국을 만들어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혁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하는 건 힘드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세상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을 전부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실직자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대에 대한,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이 소용이 없습니다. 달에 갈 이유가 없으면 로켓을 열심히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이런 문제의식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AI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을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막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들은 다 하나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말했듯이 모든 기술은 다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의 문명도 대부분 쓸모없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1000년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현대인이 가진 지식이나 발명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였다면 서구의 과학 문명은 훨씬 더 쉽게 세계로 퍼졌을 것이고 조선도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양보다도 더 빨리 금속 활자 인쇄술을 만들었고 한글도 만들었습니다. 종이 기술도 좋았습니다. 지식을 보편화할 기술이 이미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정작 그 조선은 나라를 걸어 잠그고 있다가 망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공학자가 뭘 발명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AI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현재의 삶을 위협합니다. 강력한 문제의식 없이 AI를 논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과학기술 문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왜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오늘은 AI 낙관론이나 비관론 같은 이분법이 애초에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AI를 지나치게 좁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새로 나온 자동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바뀌듯 완전히 문명적인 전환을 시킬 만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에 걸맞는 문제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